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로 전환을 해야 될 10가지 이유와 FAQ 탑 10 동안 제가 10년 동안 이쪽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솔루션 아코디언 만들어서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질의사항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의사항 10가지 FAQ를 또 뭐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기능별 K8S가 다른 인프라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하고 K8S로 왜 전환해야 되는지 10가지 이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탑 10 FAQ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파스를 왜 주목하냐면, 그게 바로 이제 민첩성 때문입니다. 이제 인프라의 어떤 자동화만 가지고는 기업의 빠른 비즈니스 변화를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아스처럼 이렇게 이제 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이런 부분들 다 자동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자동화 부분을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빨리 할당할 수 있는 자동화 기반으로 빨리 할당할 수 있는 자, 이런 체계로 가져가자라는 게 바로 이제 파스입니다. 그래서 파스로 그러니까 빨리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의 할당 영역을 본다면은 뭐 아야스는 이제 하드웨어, 그다음에 가상화 엔진, 뭐 그렇죠.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할당하면 그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개발 런타임 이런 것들은 다 수작업으로 다 할당을 뭐 해오는 뭐 이런 방식이겠죠.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 불러다가 수작업으로 다 설치하는 이러한 이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가져왔는데 파스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까지도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도 싹 다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어떤 인프라 필요한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이런 영역이 훨씬 더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된 개념이 바로 이제 파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왜 이제 이런 파스 시장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인여야만 되는 거죠. 이게 뭐 버추얼 머신도 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로 가는 이제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뭐 쭉 뽑아보면, 인프라의 비종속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리,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OS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그래 굉장히 뛰어난 이제 호환성을 가져다 주죠.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OS가 바뀌게 되면 애플리케이션도 다시 뭐 재수정을 해줘야 되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에서 배포를 하는 이 컨테이너 파드, 이 파드는 물리 머신이 됐든 VM이 됐든 클라우드에 됐든 다 이식이 가능하고 이들끼리 서로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활용의 효율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V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딱 픽스가 됩니다. CPU나 메모리가 데디케이트하게 독점적 점유가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그렇지 않죠. 이제 리밋만 정하고 동적으로 이 자원을 다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원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머신 같은 경우는 이 단일 호스트에 여러 환경에 어떤 환경 변수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를 못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A는 뭐 JDK 1.6인데 애플리케이션 2는 JDK 1.8이다. 근데 하나의 OS에 뭐 JDK 1.6, 1.8 동시에 제공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머신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VM을 또 만들어서 별도의 OS 위에 뭐 JDK 1.6, 1.8 환경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각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파드를 만들어서 멀티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또. 예, 뭐 자동이든 수동이든 내가 알아서 이제 오토 스케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프라 단의 오토 스케일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늘려주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스케일 아웃이나 이런 거는 뭐 수작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자 개입이 필요한데,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자동 확장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장애 감지뿐만 아니라 모든 액션 이런 것들을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서스 파티 HA 필요 없이 셀프 힐링 기능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VM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를 하려면 배포하고 그다음에 기동을 하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내부에 OS가 없기 때문에 수초에서 수분 단위의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OS는 공유를 하지만 앱당은 이 컨테이너로 이 격리가 되기 때문에 보안과 격리 수준 자체도 물론 이제 VM이나 물리머신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보안 수준은 충분히 다 충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보면 유지 보수성 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OS나 인프라가 변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수정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비용 구조입니다. 이제 집적도가 굉장히 높고 인프라 관리 비용도 낮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비용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프라 형태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종속성은 이제 쿠버네티스 없다. 자원 활용 효율성을 본다면은 이제 파드 단위로 동적 활동이 가능하고 비독점입니다. 예, 이제 VM이나 물리머신처럼 정적이고 완전히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파드가 이 자원을 적시적적을 한 고용량만큼 다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 뭐 물리머신은 이제 확장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죠? VM도 뭐 확장은 가능하지만 이제 VM 껍데기만 확장해 주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설정은 다시 또 수작업으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케이팔에서는 이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운영 자동화 부분에서도 K8에서는 완전 자동화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이제 K8에서는 이제 셀프 힐링 기능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CRD를 통해서 HA 구현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AI 모델 서빙의 관점에 본다면은 이제 K8X 같은 경우 K서버나 트라이언 등으로 자동 서빙과 이제 버전 관리까지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것. 보안 격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네임스페이스와 RBAC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간 간끼리 서비스끼리 다 격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뭐 CI/CD 같은 경우 뭐 K8S에서 주로 이제 이 CI/CD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 K8S를 통해서 CI/CD도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왔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다 자동화를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8S가 강점이 또 멀티 테너시가 지원된다는 거. 예, 하나의 OS의 여러 환경을 어떤 격리 구조로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굉장히 싸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인력 그 구조를 본다면은 K8S에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면 이 쿠버네티스 전문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데브옵스나 MLOps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부분.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MLOps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와 MLOps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K8S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10가지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10가지 이유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AX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DX라고 많이 했는데, 여전히 AX의 핵심 인프라는 이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챗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록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죠. 이제 그다음에 개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도 많이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 하부 구조가 다 쿠버네티스입니다. 자, 요런 AX 인프라에서도 뭐 여전히 이제 쿠버네티스가 거의 대세로 이제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왜 쿠버네티스를 쓰냐? 이제 요 비즈니스 관점으로 한 10가지 이유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시장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다음에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리소스 활용 최적화를 통해서 인프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가용성을 훨씬 더 높여서 손실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 즉 이제 무중단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속성 해방.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K8S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프라와 OS에 대한 종속성 해방을 통해서 제조사 벤더 락인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민첩한 서비스 인프라를 더욱더 높여주겠다는 것. 그리고 보안과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 서비스 확장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과 유지 보수 비용을 궁극적으로 다 절감해주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K8S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베네핏 10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요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 대응 속도를 본다면요. 자, 얼마만큼 속도를 향상하느냐? 애플리케이션 배포 주기를 최대 90% 이상 단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기존 수주에서 수개월 걸리던 것을 시간에서 수일 내에 배포가 가능하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플랫폼 구축을 한 60% 이상 향상이 가능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VM 껍데기 이제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엔지니어 불러다 수작업으로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자동 배포 구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H금융지주도 한 3주 정도 걸리던 것을 한 1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3배 이상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OS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화해서 얘를 이제 릴리즈를 하려면 사전에 또 이 모든 다른 환경마다 테스트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로 가게 되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OS 에디션별 호환 테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QA 기간과 비용이 3배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운영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요 항목들을 한번 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종류마다 각각의 유지 보수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예, 관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자, 이 쿠버네티스로 가게 되면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 컨테이너라는 표준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방식으로 배포하고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 세이브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제 그다음에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뭐 이런 설정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생성과 할당하는 것들, 복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D, 그러니까 유저 크리에이티드 리소스 정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통해서 다양한 자동화 구현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기존 인력의 커버리지를 2배에서 4배 향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슈 대응 시간 80% 이상 감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슈를 처리하는 어떤 솔루션들을 보면 대부분 모니터링입니다. 그죠? 모니터링 솔루션은 감지만 하지 모든 액션은 다 휴먼이 들어와서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수작업으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자동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응 시간 자체가 이제 80% 이상 감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CNCF 엔드 유저 서베이입니다. 예,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나온 서베이인데 뭐 여러분들 뭐 한번 검색 통해서 한번 이 서베이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5% 이상 기업이 운영 비용 감소를 그 위에 있는 이러한 이제 비용 감소를 경험을 했다는 이런 이제 서베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요 S공제 같은 경우는 업무 커버리지가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한 명이 뭐 과거에 하나 처리했다면 이제 한 명이 동일 시간 내에 4개 업무까지 다 처리가 가능한 이 정도. 즉 이거 뭐 몇 프로 성장 저거 그 생산성 향상입니까? 이게 400%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4배 증가라는 말은 4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소스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M 대비 컨테이너는 집적도가 최대 2.5배입니다. 예. 또 당연히 이제 OS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용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서비스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드 내에는 OS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 메모리, 스토리지 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고 VM과 다르게 이들을 다 비독점으로 점유합니다. 이게 스토리지만 제 독점이고요. CPU, 메모리는 비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안 쓰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이거 할당해 놓고 안 쓰는 자원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낭비 요소들을 다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소스 효율을 30에서 60% 이상 향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 향상을 통해서 손실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용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하이 어베러빌리티 솔루션들, HA 솔루션을 도입을 합니다. 그죠? 예, 멘텍이 이제 그런 걸 잘해왔었죠. 이제.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 이 세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파드에 대해서 셀프 링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테이트 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가능하고 스테이트 프로세스는 여전히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여러분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멘트에서 제공하는 MCS 같은 이제 HA 솔루션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파드에 대해서 부하 분산과 그다음에 이 가용한 이 파드로만 서비스 접근을 해줍니다. 이게 부하 분산을 해주되 장애가 난 파드 쪽으로는 이제 서비스를 트래픽을 안 보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포를 할 때 서비스 다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중단 배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난 레드햇 커스터머 스터디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장애 대응 시간이 60분에서 평균적으로 5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 다운타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을 90% 이상 감소하더라. 예, 이런 이제 보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복구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센터는 최신 버전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다 올라가 있는데 저 DR 센터 쪽 가보니까 옛날 버전으로 이제 여전히 애플리케이션 돈다는 거죠. 그 이제 데이터를 뭐 실시간으로 아무리 보내봐야 예, 그 올드한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못 물고 올라오는 이제 이런 일들 발생하죠. 예. 자, 요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DR 센터 쪽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복제를 떠버리면 변경이 발생한 환경 변수까지도 뭐 싹 다 이렇게 복제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가용성을 훨씬 더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는 또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리고 종속성 해방을 통해서 리스크 감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자, 벤더의 종속성으로부터의 대한 리스크 감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나 OS는 단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어때요? 이 고유 서비스를 이게 그들이 제공해주는 고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요거 사용하면 이게 100% 락인이 돼버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못합니다. 이 상당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락인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써버리는 순간 다른 CSP가 제공해주는 이런 솔루션들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OS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유지보수성 개발 이슈가 발생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 근데 요 벤더 종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70% 이상을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국내 S대학의 경우 최신 하드웨어와 OS 교체 시 차세대를 하지 않고 앱 재개발이 필요 없는 현대화 추진으로 700% 이상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요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요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S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여기 서울과학기술대학이 자사가 아니죠. 그 본인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거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뉴스로. 예,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 주요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제 쿠버네티스로 좀 이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아코드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CI/CD도 구축하고 데브옵스 구축하고 오토스케일 뭐 이런 거 다 적용했다.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어, 이제 국공립 대학 중에는 우리가 세 번째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그 몇 번째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재개발 없이 앱 현대를 통해 전환한 사례는 우리가 최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국공립대학 중에 이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 데 보면 그 다 차세대를 할 때 간 거거든요. 차세대는 뭐 어떻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재개발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재개발 없이 현대화를 통해서 최초로 전환을 한 사례다. 예. 최초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대학 인프라를 전환한 그 국내 그 첫 사례는 어디냐면 그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두 번째로 이제 갔던 데가 뭐 부산대. 근데 부산대는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립대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기대는 이제 우리도 이제 국립대이긴 한데 국공립대이긴 한데 어 이제 최초는 아니고 대신에 현대화를 통해서 너희들은 재개발을 해서 차세대를 했지만 우리는 현대화를 통해서 전환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현대화하고 비슷합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이제 차세대하고 현대화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차세대는 앱을 재개발하는 거고 현대화는 앱 재개발 안 하고 인프라만 최신으로 다 바꾸는 그게 바로 현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차세대를 하려면 70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도 예산 안 썼다는 거예요. 예. 한 7배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재개발 안 하고 그냥 과거의 올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좀 이제 손만 좀 봤습니다. 손만 좀 보고 그리고 그대로 재개발 없이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파스 형태로 탑재했다. 현대화라면 우리는 취재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서울과기대가 얘기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OS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차세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OS로 바뀐 OS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가는 현대화를 하게 되면 앱을 재개발하지 않고 최신의 하드웨어 OS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을 7배 이상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서비스 민첩성 증대라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023년도에 맥켄지 데브옵스 인사이트라는 이 보고서를 보면요. 쿠버네티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배포 속도를 평균적으로 10배까지, 평균 아니고 최대 10배까지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H 제조사 같은 경우는 배포 속도가 실제로 50% 개선이 됐고요. 국내 5호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 배포를 하게 되면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시 배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번 딱 몰아서 배포를 했는데 민첩성이 떨어지죠. 그죠? 예, 근데 이걸 수시 배포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배포를 하더라도 다운타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H금융지주는 개발 플랫폼 구축 시간 3배 이상 절감했다는 거. 아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존 레가시를 그대로 컨테이너 전환했을 때고 이걸 MSA로 쪼개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민첩성의 증가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맥켄지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하고 규정 준수 용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보안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어, 과거에 우리가 물리머신, 한 15년 전이죠. 물리머신에서 가상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서버 업체들이 대부분 이 가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서버 판매대수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공격했던 것 중에 보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VM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얘기를 전혀 이슈 제기를 안 하죠.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아이아스 쪽에서 이 쿠버네티스나 파스에 대해서 보안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쿠버네티스 쪽이 그 보안이 떨어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2022년도에 구글 클라우드 보안 벤치마크 이 자료를 보면요.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RBAC, RBAC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팔레시, 요 기능만으로도 이상 탐지와 차단 시간을 60%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RBAC에서 세분화된 권한 설정에 대해서 최소 권한을 줌으로써 어떤 그 보안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안 정책의 핵심은 뭡니까?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마다 이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파드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공격 정책을 파드에 대한 보안 정책으로 다 일관화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리드온리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구조로 가지고 있는 리드온리이기 때문에 위변조 자체를 못하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확장 용이성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온프라미스에서 내가 자원이 없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끌어다가 쓰는 이런 확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업을 하는 한 리소스 안에서 CPU나 메모리를 더 증가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케일 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케일 아웃 서로 다른 박스로 아예 머신을 횡으로 이렇게 쫙 늘려주는 스케일 아웃 이런 부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온프라면에서 클라우드로 확장 기간을 80% 이상 단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프라면에서 클라우드를 확장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프라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특정 그 CSP들은 특정 OS만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OS 호환성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문제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 인프라가 다르더라도 이 컨테이너 파드를 계속 이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확장 기간을 대폭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요구에 따라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비대학교, 국립대 중에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갔던 비대학교 같은 경우. 자, 수강 신청할 때 이게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요거 이제 한 개 돌고 있는 거 한 100개로 저 스케일 아웃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거 다 수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2주 걸렸습니다. 요거 1시간에 지금 끝납니다. 그리고 수작업을 했던 거 다 자동화 시켜서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개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산하에 2022년도에 발간한 그 도라 레포트를 보면요.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개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하는가? 2배에서 3배 향상하더라. 이런 이제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내 M사의 경우, 요 M사가 어디냐면 저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컨테이너를 저희가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자, 요 컨테이너를 채용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점이 발생했냐. 자,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 재해복구 솔루션들, 그 다음에 HA 솔루션들. 자, 그러면 다양한 OS를 다 우리가 다 축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OS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리눅스 배포판, 뭐 윈도우즈도 각 버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각각 OS마다 다 퀄리티 어슈런스 관련한 이 테스트를 다 해야 됩니다.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QA 인원이 필요했었는데 자 이걸 이제 컨테이너화를 딱 해버리니까 이 다양한 OS에 대한 부분에 이제 테스트가 필요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용이 7배 정도 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현장 이슈가 10배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개발 환경하고 고객사의 어떤 운영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의 운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저희 개발 환경이 뭐 기껏해야 뭐 케이스가 또 네 다섯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사 지금 참고로 저희 고객이 한 6천 군데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컨테이너화로 해버리니까 10배 이상 이제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4배 이상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국내 S00 기관 경우는 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측정을 해보니까 한 30% 이상 향상하더라. 이런 또 결과치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이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2023년도에 내놓은 보고서를 따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할 때 이 기술 스택 유지와 전환 비용이 기존 레거시 대비 최대 50% 절감하더라. 이런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S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성 개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자, 이 유지 보수성 개발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력이 미래 혁신적인 앱 개발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유지 보수성 개발 없어지면 이거 다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왜 잘립니까? 예. 그 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더욱더 생산적인 어떤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개발로 더욱더 투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 방식의 표준화. 파드 하나로 이제 다 표준화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인력 비용을 굉장히 많이 더 절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H사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자,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할 때 OS도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OS로 바뀌었어요. 왜냐, 공짜니까. 예. 자, 이럴 때 이 OS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 이제 애플리케이션들 이 새로운 OS에 맞춰서 다 수정을 해주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화된 이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즉, 앱 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고 다 그대로 올려서 마이그레이션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유지 보수성, 인프라가 바뀜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수정, 여기에 발생되는 막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AQ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마다 그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요 QA 창이 있습니다. 그 QA 창에다가, 요 궁금하신 사항들을 쫙 올려주시면은, 제가 모든 세션 끝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Q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쪽 그 파스 관련해서 솔루션 사업을 해오면서
그래서 가장 많았던 질문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뽑아봤고, 뭐 저희 쪽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우리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많았던 질문 탑10입니다. 첫 번째, 아코디언 도입과 오픈소스 구축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 그 오픈소스 가져와다 구축하면 되는데 내가 왜 아코디언을 왜 사야 되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쿠버네티스를 구성할 때 물리 서버, VM 어디다 주로 구성을 하나요?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많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컨테이너로 구성할 수 있나요? 이건 항상 질문이 나옵니다. 예, 그러고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컨테이너로 점점 이제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여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 MSN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제 요즘 이제 공공 사업들 나오면 뭐 MSN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보면 예. 자, 다섯 번째, 요것 때문에 MSA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를 나누지 않고 MS를 할 수 있나요? 예.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못 나눕니다. MSA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DB는 못 나눠요. 근데 MSN은 해야 돼요. 이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거 4, 5번 이게 같이 묶입니다. 자, 여섯 번째. 쿠버네티스 1.20 이후부터는 도커를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사용하던 도커,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도커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죠? 이거 뭐, 못 쓰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코디언을 도입하면 우리가 기존에 CI/CD 다 돌리고 있었는데, 아코디언에서도 CI/CD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로 이관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CI/CD 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또 많았고. 자, 파스 제품 인증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뭐 요즘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파스를 개발하거나 기술 지원하거나 오픈 소스 가져서 구축을 해주는 업체들이 좀 뭐 늘어나고 있는데 멘텍이 이들 대비 뭘 잘하느냐, 어떤 경쟁이 있느냐, 예. 그럼 뭐, 즉, 내가 당신들하고 왜 같이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코디언과 같은 상용 제품 이렇게 도입하면 완전히 락인돼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탑 10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코디언을 도입하는 것, 오픈소스 구축하는 것, 요거 제가 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구축을 하면 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이거 오픈소스 다 풀려 있으니까 그냥 가져와서 기술 스택 쭉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예. 즉 뭐냐면 이제 재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료를 가져와서 뭐 아코디언은 그냥 케이크 하나 주는 겁니다. 누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희는 이제 케이크 들고 가서 축하를 해주는 거고 자, 요 네이티브는 뭐냐면 이제 너 생일 맞이했으니까 축하해 그러면서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자, 이러면서 계란 풀고 밀가루 풀고 그다음에 오븐 가져와서 데피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이제 설탕도 집어넣고 뭐 해서 이제 막 섞습니다. 이 재료를 섞고 그런 다음에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오븐에 넣어서 이제 빵을 정스럽게 만들었죠. 이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다 탔어요. 예. 반절 탔고 빵이 아니고 딱딱한 쿠키가 돼 있는 거죠. 아주 두꺼운 쿠키가. 예. 뭐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네이티브는 그래서 구축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담 내부 내재하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파스 플랫폼을 우리 구축을 하려 그러면요. 한 40여 가지 오픈 소스가 필요한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다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또 소프트웨어들끼리 호환성이 있거든요. 호환성 과정 다 찾아내야 되고 자,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또 매년도 아닙니다. 이게 1년마다 3번 정도 이 버전을 릴리즈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연관되어 있는 에코 솔루션들이 많이 바뀝니다. 호환성 그 테스트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1년에 3번 계속 호환성 맞추면서 버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기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비용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 인원 5명에서 10명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되는데, 이 전담 인원
이렇게 조직돼서 한 조직 내에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어.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코디언 같은 상용화된 솔루션들, 예. 자, 이런 모든 어떤 제조 과정, 뭐 저희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다 해주고, 예. 그 1년에 3번 완성된 케이크를 계속 내놓습니다. 내놓고, 뭐 요것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 총 소요 비용이 한 40%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자, 그리고 이 필요한 모든 기능들, 저희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UI로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는 이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B도 컨테이너 구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통계 자료냐? 이거 레딧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입니다. 예. 어, 기술 리더 100개 업체에게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로 뭘 제일 많이 올리는가라고 물어봤더니 DBM을 했습니다. 80%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웨바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AI라고 생각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굉장히 여러분 놀라셨죠? 예. 근데 국내는 이거 잘 안 올리거든요. 예. 자, 그리고 왜 DB를 왜 안 올리나 봤더니만, 야, 이거 이중 어떻게 할래? 응? 이중 안 되지 않냐? DB는 이중 해야 되는데, 이 서스파티 HA들 보니까 이거 좀 이중화 안 된다 그러더라. 컨테이너 쪽으로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이중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올릴 건데 이거 이중화 다 다르지 않냐.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하다. 자,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달에 제가 그 이거 관련해서 한번 웨비나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아코디언은 DB에 대해서 일관된 그 HA 구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놓은 요 링크 있죠. 요거 들어오시면은 지난달에 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코디언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1시간 동안 제가 강연했던 거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 서버에 올리는 게 좋나요? VM에 올리는 게 좋나요? 자, 요런 또 질문이 왔습니다. 자, 이 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당연히 베어메탈에 올리는 게 성능이 좋죠. 예. 그래서 VM에 올리게 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VM 자체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격리를 본다면은 베어메탈 내에서 올리게 되는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수준의 격리가 되는 거고 VM은 VM과 컨테이너 이중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은 좀 더 격리는 더욱더 이중 격리이기 때문에 보안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 자원 효율성, 당연히 베어메탈을 올리는 게 자원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죠. 그죠? VM 같은 경우는 OS가 여러 중복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효율성 떨어집니다. 당연히 성능도 떨어지고요. 확장성 면에서는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물리 서버는 이제 자동 확장이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는 당연히 VM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종속성. VM은 하이퍼바이저까지 종속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밀접성. VM 같은 경우는 이제 VM 자체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구성이 가능한 또 장점이 존재합니다. 자, 복잡성. 베어메탈 올리는 게 아키텍처가 좀 더 단순해지죠. 그죠? 그리고 초기 비용. 당연히 하이퍼바이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베어메탈 올리는 것들이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TCO를 따져보면 베어메탈이 저비용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VM으로 할 거냐, 베어메탈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저비용으로 더욱더 폭발적인 성능을 내가 요구하겠다. 자, 이럴 때 베어메탈로 가게 되고요. 아니, 우리 뭐 그런 성능 필요 없고, 우리 돈 많고, 충분히 비용을 쓸 수 있어. 그러면, VM으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관리 자체, 확장성이나 민첩성 면에서는 VM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떠한 추세로 가져가느냐? 요새 보니까 확실히 베어메탈에다 올리려고 하는 추세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이퍼바이저 비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VM웨어가 가격을 4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저비용으로 VM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KVM 해서 올리면 되지 않겠냐? KVM에 대한 좀 신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운영 머신에서 과연 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KVM 자체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나온 솔루션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밴드가 보증해 주는 건 괜찮은데, 자, 그렇지 않고 KVM 그대로 가져온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운영 머신에서 운영하기 좀 꺼려지는, 이제 이런 이제, 어, 말씀을 또 고객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베어메탈에 곧바로 컨테이너 올리는 구조로 요즘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1.20 이후부터 도커를 지원 안 하는데 이거 이슈 되지 않나요? 예. 자, 이거 여러분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컨테이너를 구동할 때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에서 도커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런타임을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이미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커 이미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 호환이 됩니다. 예. 자, 이 쿠버네티스가 1.20 이후부터는요. 이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RI를 통해서 컨테이너 런타임과 다이렉트 통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 도커는 CRI를 지원하지 않고요. 중간에 이거 도커 심이라는 걸 둬야 됩니다. 이 도커 방식 그림 보시면은 중간에 쿠버네티스가 이 컨테이너와 통신을 할 때, 요 이제 CRI 방식은 다이렉트로 통신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커는 중간에 뭘 거쳐요. 거치니까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도커 지원 안 할 거야. 우리는 이제 CRI로 해서 컨테이너 D 런타임과 다이렉트로 통신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0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겠다고 발표했고 1.24부터는 아예 도커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선언을 해버렸죠. 예. 그 대표적인 CRI로 컨테이너 D와 CRIO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 MSA는 반드시 필수로 가야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컨테이너화를 하거나 데브옵스로 구축하는 것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안 해도 되는데 MSA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리아키텍처라 그래서 소스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도 다 변경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차세대 개발 수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MSA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페이즈 1, 2로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3대 요소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데브옵스, MSA 이렇게인데 우선 기존 레가시를 가지고서 컨테이너화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걸 데브옵스로 구축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기존 아키텍처나 기존 소스 코드, 기존 아키텍처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에 대한 단초를, 기반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한꺼번에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막대한 비용이 쏟아지고 MSA 자체는 또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화나 데브옵스는 거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즈 1으로 컨테이너와 데브옵스를 먼저 구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공이 끝나면 그다음에 페이즈 2로 MSA로 가시는 것.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한꺼번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DB를 안 나누고 MS를 할 수 있나요? 네. 자,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을 했고, 이 DB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쪼갤 엔지니어도 없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뭐 서로 링크로 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예, 돼 있어서 못 나눈다. 이런 데가 태반입니다, 생각보다. 그, 근데 이제 MSN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예. 자, 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뭡니까? 이 개개별의 서비스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고 A가 B에 대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API로 콜을 해서 그 데이터를 끌어와서 표현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DB를 못 쪼개고 DB를 공유하는 구조면 그거는 이제 MSI가 아닌 거죠. 예. 자, 근데 서비스는 나누고 싶어요. MSA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예. 요렇게 구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DB는 그대로 놔두고 인스턴스만 쪼갭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만 쪼개고.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앞단에 뭐가 위치하게 됩니까? 인그레스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만 위치해서 서비스가 URL로 라우팅 처리만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DB가 공유되니까 옛날에는 서비스 한두 개였는데 지금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럼 DB를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늘어났죠. 병목 현상이 생기죠. 예, 중간에 완충지대로 줍니다. 데이터 그리드로. 예, 그래서 DB를 캐싱을 합니다. 이렇게. 예.
자, 이런 구조로 많이 가져가는 음, 추세입니다. 예, 왜냐? DB를 못 주게 해서. 요거 MSA냐? 예, 요거를 미니 아키텍처라 그럽니다. MSA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쪼개진 것처럼 보이니까 MSA로 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요 구조 국내 공공기관들 많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아코디언을 도입하면 기존 CI/CD는 사용을 못 하나요? 아코디언에서 정의자는 CI/CD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이 많았습니다. 기존 CI/CD 사용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의 흐름인데요. 예, 이제 기세 저장을 하거나 SVN에 저장을 하면 가져와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로 만들고 도커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서버에다가 파드 형태로 배포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빌드하는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을 CI, 배포하는 과정을 C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CI와 CD를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역할에 대한 배분을. 그래서 기존에 내가 기 쓰는 거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러분 빌드 툴 뭐 사용하고 계신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CI는 기존 툴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거 이제 가져와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를 이제 기존 CI 툴에서 하셔도 되는데 뭐 어차피 또 컨테이너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빌드하는 거 아코디언에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 배포하는 과정은 또 아코디언에서 수행하는. 예.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툴 그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여덟 번째, 파스 제품에 대한 인정은 무엇이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정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CNCF에서 해주는 인정은 CK. 요 CK는 제품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CKSP. 요거는 그 회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Certified Kubernetes Service Provider라고 해서, 여러분 회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라는 조율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CK 인증은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디스트리뷰션과 호스티드.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패키지하는 제품이고, 호스티드는 서비스입니다. 즉, SI로 하는,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디스트리뷰션은 제품명이 바뀌고요. 호스티드는 회사명이 바뀝니다. 이따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증은 OPA의 K파스 인증이 존재를 합니다. URL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URL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제 CNCF 랜드스케이프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요 디스트리뷰션 있죠. 여기 디스트리뷰션. 요게 이제 아코디언이 올라가 있죠. 그죠? 아코디언 올라가 있고 또 뭐 국내 업체 또 뭐 있나 쭉쭉 한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아이고, 눈에 잘 안, 여기 이제 칵테일이 있네요. 그죠? 예, 아코디언 있고, 여기 뭐 칵테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외선들 쭉쭉 있고요. 예. 요거 다 제품명이에요. 그죠? 아코디언도 제품명, 칵테일도 제품명. 네. 요거 디스트리뷰션, 요거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요 CK 인증이 호스티드 됐어요. 예. 요거 뭐냐면 이제, 어, CSP 사업자들처럼 이렇게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뭐 패키지된 제품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면 고객분들이 원하시면 가서 서비스 형태로 구축을 해주는 SI로 구축해 주는 요걸 이제 우리가 호스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쭉쭉 보면 여기 다 회사명이에요. 그죠? 예, 회사명이 쭉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국내 회사가 있나 모르겠네. 예. 여기 쭉 보니까 뉴타닉스 외국 회사고, 예. 뭐 레딧도 뭐 존재하고요. 예. 레딧도 보면 데디케이티드라고 예. 일반 오픈시프트 말고 예. 고객의 입맛에 맞춰주는 이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뭐 오케스트라는 요 국내 또 회사가 있네요. 그죠? 자, 요런 데들, 예. 요게 디스트리뷰션이나 호스트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티파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 요것도 이제 회사명들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뭐 M으로 시작되는 걸로 해서 쭉 보면 뭐 국내 업체에 나무 있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뭐 예, 멘텍이 있습니다. 그죠? 예, 멘텍이 이렇게 있고요. 예. 뭐쭉 보시면은 예, 요 국내 업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케이파스 여기 또 들어가 보면 요 이제 니아가 그 주도한, 그 조지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케이파스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인증 시험 목록 보면 요 회사들 나옵니다. 18개 제품이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아코디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요 케이파스 랜드스케이프 들어가면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것들을 여러 번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케이파스도 뭐 제품 랜드스케이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예, 그래서 뭐 어떤 레퍼런스를 뭐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 케이파스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홉 번째. 멘텍과 아코디언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자, 일단 아코디언은 우리가 SI성으로 구축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니고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예. 그래서 유지 보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이게 SI성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객마다 다 달라요. 고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SI성으로 구축했던 그 엔지니어가 아니면 그 개발자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축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분들이. 고객분들 똑똑하시죠, 요새. 그죠? 그 인원 뽑아버립니다. 예,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인원이 바뀌죠. 그러니까 내재화된, 전문화된, 훈련된 인원들을 고객한테 뺏길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 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연간 3회 정기 릴리즈 통해서 기능 추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와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서 제품 우수성과 안정성이 검증이 됐어요. 그 아까 케이파스 랜드스케이프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고객사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느 고객사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 들어가 보시면요. 예, 저희 회사가 가장 많습니다. 예, 고객 사례가. 자, 그리고 저희가 업계 최고의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속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자, 이 외에 재무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면은 솔루션 납품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 예. 자, 그리고 다수 전문 인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CKA 자격증 10명, CKS, 시큐리티입니다. 요 4명. 근데 CKD, 디벨로퍼 3명.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다 보니까 평균 연속 근수가 굉장히 깁니다. 예, 저희가 이제 7년인데 과거에는 이게 재작년에 15년 됐는데 재작년 작년에 저희가 신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20년 이상이 저희가 7명, 10년 이상이 33명, 5년 이상이 40명.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안 되면 이게 명함도 못 내미는 굉장히 근속 연수가 긴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코디언과 같은 상용 제품, 미안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상용 제품을 사용하면 락인 되지 않나요? 아코디언 사용하면 코 끼지 않나?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자,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제품들은 순수 바닐라 쿠버네티스. 이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과 그 다음에 이를 커스터마이징한 OCP, 오픈시프트,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50피를 제한 나머지 제품들, 아코디언, 칵테일, 탄주, 뭐, NKS, NKP, 뉴테닉스죠. 그 다음에 EKS, AKS, GCE.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닐라 쿠버네티스예요. 근데 얘네들끼리는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락인될 우려가 없어요. 아코디언 마음에 안 들면, 뭐, 탄주니, NKP니, 뭐, 칵테일, 이렇게 다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다 호환이 돼요. 이들이. 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믹싱하거나 교체가 가능한데 OCP는 락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급격한 비용 상승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뉴스 한번 보시지요. 예. 자, 요거 레드햇 오픈시프트 재계약 가격 300% 인상. 이거 4월 1일 날 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려 300% 인상을 했습니다. 30%도 아니고. 자, 국내 업체 뭐 10% 인상해도 난리 나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300% 인상.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자, 그럼 이거 50비 쓰는 고객들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예.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얘기해놓고는 결국은 그냥 재계약합니다. 왜냐면 락인 되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자, 어떤 락인 요소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자, OS. 여기 이제 자사 OS밖에 안 되거든요. 코어 OS, 레드햇 OS 위에만 돌아갑니다. 더 락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 런타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D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CRI요. 레드햇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만 사용해요. CRI로 사용하는 순간 다른 제품으로 교체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아코디언도 CRI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OCP에서 아코디언을 이렇게 전하는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구성 파일. 자, OCP 전용 양식입니다. 이 파일은 야물 파일이긴 한데 어, 표준 K8S 야물과 호환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코디언에서 작성한 야물하고요. 탄주나 칵테일에서 작성한 야물 똑같아요. 이거 호환이 돼요. 근데 OCP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OCP에서 아코디언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양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이그레이션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도 보면 여기 자체적인 인증이에요. 얘네 오오스 기반의 싱글 사이언과 레드 IAM과 통합이 됐는데 자, 대부분의 K8S의 나머지 제품들은 K클락과 표준 K8S의 쿠베 컴피그 기반의 인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호환이 되는데 레드만 호환이 안 됩니다, 이게. 자, 통합 관리. 보통 이제 아코디언 같은 경우 타사 제품의 쿠버네티스와 통합 관리가 됩니다. 근데 OCP만큼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OCP는 다중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ASM으로 관리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SM 돈 주고 또 추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OCP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 OCP끼리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내외부 통신할 때 인그레스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OCP는 그냥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자체적인 라우터를. 예. 그래서 이게 또 호환이 안 돼요, 이게. 예. 근데 OCP는 왜 라우터를 사용하냐면,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이 쿠버네티스가 나온 이후에 이 표준이 다 만들어졌는데, OCP는 사실은 쿠버네티스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존재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리진이라는 제품이었고, 이제 레딧이 오리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시프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전부터 쓰던 라우터라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부르는 거죠. 왜냐면 기존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락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오히려 이제 OCP가 바꾸기가 쉽지 않고 아코디언은 뭐 바뀌는 거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웨비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